네, 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오너가 꼭 봐야 하는 22가지 영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오너는 꼭 봐야 하는 잡학 매뉴얼 3가지입니다. 먼저 이 잡학 매뉴얼은 1편과 2편에 나눠가지고 작업을 했는데요. 1편의 경우에는 조수석 하단에 있는 하이브리드 배터리 냉각을 위한 팬을 조심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사용 설명서에 감전까지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요. 항상 이쪽은 청결하게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죠. 그리고 이 자팍 매뉴얼 두 번째는 이 고전압 배터리에 H까지 충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100%가 아니다라는 정보와 같이 그런 자잘한 정보들을 공유를 해드렸죠. 세 번째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연비 생각한다면 관성 주행 안내를 놓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커브길이라던가 혹은 톨게이트를 지나칠 때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관성주행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충전을 하는 것을 유도하는 관성주행 표시를 항상 따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회생제동 특성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본 하이브리드 연비 운전 방법인데요. 이 회생제동 특성 그래프는 팩트가 맞지만 제 경험을 따져봤을 때는 적절한 시점에 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중요하지만 다만 너무 깊게 밟으면은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되면서 제동이 걸리니까요. 충전 게이지가 너무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중립 주차하는 방법인데요. 다이얼 타입의 변속 레버가 들어가다 보니까 중립 주차를 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끄고 바로 N 혹은 D 쪽으로 완전히 꺾어주는 게 아니고 살짝만 돌리시면은 이 N으로 중립 주차가 됩니다. 다음은 소렌토 하이브리드 애프터블로 설치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봐주셨던데, 특히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센터 페이시아 아래쪽에 공간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애프터블로우 모듈을 내부에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치했던 모비스 제품은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퓨즈박스 쪽 ACC에 별도로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렸죠. 그리고 실내를 좀 더 밝게 해주고 흰색 LED로 실내 분위기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해주는 LED 실내등 교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덟 번째는 소렌토 MQ4 2열 시트에 숨겨진 이 빨간 스트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3열의 탑승자가 있게 되면 갑작스러운 사고라든가 그런 상황에서 긴급하게 차량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2열 시트를 앞쪽으로 밀기 위해서는 별도의 버튼도 있지만 만약에 전원 공급이 차단되었다고 가정할 때는 이 빨간 스트랩을 당겨주시면 2열 시트를 앞쪽으로 밀고 탈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렌토 하이브리드 회생제동 레벨 높이는 숨겨진 기능 버튼인데,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게 되면 회생제동 레벨이 높아진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다들 느끼시기 때문에 이건 공식적으로 제조사에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회생제동률을 높여서 충전을 더 많이 하고 싶다면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된다는 게 거의 팩트로 자리 잡고 있죠. 열 번째 영상은 소렌토 MQ4 하이브리드 사이드 미러 레버 중앙에 놓지 마세요 라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이 레버를 가운데로 놓지 않게 되면 후방 주차를 할 때 사이드 미러가 주차선이 보이도록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이나 혹은 오른쪽에 꼭 놔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6인승 혹은 7인승의 3열 시트 탈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3열 시트 하단에 이렇게 과자 부스러기나 먼지 같은 것들을 청소해 주고 싶었다면 이 시트 탈거 방법을 참고하셔서 탈거를 하시고 원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3열 시트 탈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항상 바로 원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12번째 영상은 Mstick2에 관한 건데요. 이 Mstick2를 차량에 연결하게 되면 마치 내 차에 스마트폰이 하나 더 있는 것처럼 순정 화면에 스마트폰 화면을 띄워줄 수 있게 되고 유튜브나 넷플릭스, 네이버 지도, 티맵 이런 것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제품은 시중에 많이 있으니까요. 물론 Mstick2도 좋은 제품이지만 다른 제품들도 비교해 가면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4번째 영상은 소렌토 MQ4 메이튼 도어 포켓입니다. 소렌토의 도어를 보시면 이렇게 손잡이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 뭘 놔뒀을 때 빠지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도어 포켓을 부착하면 제품이 빠질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 제품의 가격은 좀 비싼 편이긴 합니다. 저도 이 제품을 협찬을 받았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하고 있지만
만약 개인적으로 구매를 한다고 한다면 부담이 되는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다른 도어 포켓도 충분히 좋은 제품이니까요. 구매를 하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제품은 상당히 순정 부품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도 금액이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4번째 영상은 소렌토 MQ4 하이브리드 360도 회전 멀티컵 홀더입니다. 이건 내돈내산입니다. 저는 지금 아반떼 하이브리드와 소렌토 하이브리드 두 대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패밀리카로는 항상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기 때문에 제 와이프가 옆에 탈 때면 항상 이 컵홀더는 무조건 3개가 있어야 됩니다. 컵홀더 하나는 쓰레기통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커피를 한 잔 마신다고 하면 무조건 이 컵홀더는 3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멀티 컵홀더 중에서 이걸 한 개를 4개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도 있던데, 저는 그런 제품들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유격이 많고 소음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일 거고 불안하실 거예요. 다음은 자동차 바닥 매트는 순정품이 좋은 5가지 이유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건, 어쨌든 순정 매트는 차량의 기능이나 용도에 맞게, 특히 이제 하부에서 올라오는 진동이나 소음들을 어느 정도 차단을 하는 역할을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코일 매트나 6D 매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청소를 하기가 더 쉽지만, 그만큼 청소를 하기 쉬운 만큼 코일 매트 같은 경우에는 먼지들이 바닥 아래로 빠지기 때문에 깨끗해 보이긴 하지만, 그만큼 깨끗해 보이기 때문에 더 청소를 안 하게 되는 경향이 더 크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비가 오게 되면 6D 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물이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순정 매트는 물이 천천히 마르겠지만, 6D 매트 같은 경우에는 물이 고이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긴다든가 하는 그런 환경을 더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순정품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순정품일수록 더 먼지라던가 혹은 쓰레기, 과자 부스러기 이런 것들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더 자주 청소를 하게 되고, 그러면 실내가 더 깨끗한 환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순정품으로 더 자주 청소를 하는 환경이 되어야 더 깨끗한 차량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은 2열 시트의 송풍구 레버 파손에 대한 것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렌토 네이버 동호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경험을 했던 사례인데, 제품을 직접 교환을 해봤을 때 이 레버의 파손은 조립을 하면서 나온 문제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당당하게 서비스 센터에 가셔가지고 파손된 부품이 어디부터 문제가 돼가지고 파손이 된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움직여서 파손이 될 수 있는지를 증명을 해달라고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레버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볼트를 너무 세게 조여지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파손이 된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기간 이내라면 꼭 이 부분을 여러 번 흔들어 보면서 파손이 되진 않는지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보증기간 내에 꼭 무상수리로 받으시고요. 다음으로는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고전압 배터리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인데, 사실 온도 관리 외에는 시스템이 알아서 최적화된 배터리 효율을 위해서 충방전을 해주기 때문에 그 외에는 관리를 할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실외에 있는 차량보다는 이런 지하 주차장 같은 외부 온도의 영향을 덜 받는, 특히 최근 겨울처럼 온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기간에는 아무래도 고전압 배터리가 수명에 있어서는 좋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같은 실내 주차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 부분에 있어서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 연구원분이 얘기하신 게, 가장 최적화된 충방전 구간에 따라서 충전과 방전이 되도록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외기와 내기 버튼을 누르면서 슬라이드 레버가 작동을 하면서 마치 방구 같은 소리가 나는데요. 이 부분은 저의 경우에는 보증 수리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소음이 안 나다가도 지금 가끔씩은 아주 미세하게 나긴 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이 문제 때문에 또 보증 수리를 받으러 또 방문을 하고 제 시간을 할애하고 싶진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 하면서 지금은 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부분이 좀 많이 신경이 쓰이고 거슬린다면 꼭 AS를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제품에 대한 소개인데요. 이 제품은 내돈내산은 아닙니다. 판매처를 통해서 협찬을 받은 제품인데, 보본 핸디형 무선 청소기는 청소기와 에어건 두 개의 기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 보본의 제품이 에어건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청소기보다는 에어건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 이 에어건의 압력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청소용뿐만 아니라 뭐 풍선을 불 때나 아니면 캠핑장에 가서 에어 침대에 공기를 넣는다든가 그런 용도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렌토 하이브리드 1열 시트 킹매트 5,000원으로 다이하는 방법입니다. 시중에는 이 킹매트가 상당히 비싸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뭐 적게는 2만원, 5만원, 10만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킹매트라고 하는 게 그렇게 오랜 기간 쓰진 않거든요.
킹매트라고 하는 게 이 아이들의 발길질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각종 오염이나 스크래치를 예방하기 위한 건데, 그걸 위한 용도로 사기에는 저는 그 금액은 정말 좀 부담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부직포를 크게 사다가 이 백보드에 감싼 다음에 거기에 이 테두리에 맞게 가위로 잘라내주면 이렇게 깔끔하고 상당히 저렴하게 킹매트를 만들 수가 있어가지고 이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은 소렌토 하이브리드 통풍 시트 제대로 사용하기인데요. 통풍 시트 제대로 사용하기는 기존에 있던 성능을 더 높여주는 게 아니고, 이 통풍 시트의 구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게 올바른지를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통풍 시트라고 하는 건 냉방 시트가 아닙니다. 에어컨처럼 시원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실내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여서 내뿜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트 하단으로 발 밑쪽으로 에어컨 바람이 오도록 해야 시원한 바람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다 라는 게 이 영상의 핵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렌토 MQ4 하이브리드 2년 오너의 What's in my car 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여전히 잘 쓰고 있는 최애 아이템 9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22가지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다이소 1000원짜리 차량용 쓰레기통, 그리고 2열에 앉는 아이들을 위한 니가드 키즈 발판, 그리고 메이튼의 트렁크 매트와 풀커버, 이렇게 있겠네요. 이 트렁크 매트와 풀커버는 별도로 소렌토 하이브리드 캠핑족을 위한 영상이 올려져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소렌토 하이브리드 오너를 위한 22가지 영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주변에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운행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답변을 하고, 만약에 댓글로는 모두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모아서 별도의 컨텐츠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